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12월 2일 국내 시장은 중국 경기지표 개선으로 소폭 반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11월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가 7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고, 또한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지금 현재 예상치를 상회하는 시장 흐름으로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의 어떤 반등이 초반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좀 부담스러운 이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3원으로 여전히 외국인에게 부담을 줬고, 외국인들은 18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748억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저점 매수세이냐 아니면 매도분에 대한 쇼커버링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매도분에 대한, 그러니까 공매도분에 대한 지금 현재 매수의 어떤 흐름이냐 이렇게 봤을 때 공매도분에 대한 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2일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지금 현재 초반의 상승세, 그러니까 2100선을 살짝 넘었는데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2188 영역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승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부여할 자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61선이 상향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당연히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위에서 5일선이 꺾여 내려오고 21선이 내려오는 이런 자리니까 이 5일선을 안착하고 5일선을 돌리지 못하면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자리다. 특히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도가 부담입니다. 그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를 국내 기관이 지금 현재 매수를 받아주면 괜찮은데, 국내 기관의 매수가 프로그램 차익 매수 형태의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내는 데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61선이 살아있으니까 아래로 미루면 2090 이하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 유효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 2110 라인, 이 라인을 넘지 못하면 짧게 챙겨두었고 저점을 한 번 더 노려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748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국내 기관이 매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볼 때 HLB에 국한되어 있는데 HLB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 흐름이 아니다. HLB가 바닥권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공매도 했던 것을 사놓는 이런 시장 흐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좌우간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무너지긴 무너졌지만 직전의 저점을 아직까지 깨지 않았죠. 61선을 이탈했지만 아직까지 직전의 저점을 깨지 않은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기 보면 60일 이탈하고 나서 1, 2, 3에서 반전의 흐름을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우리가 말하는 풀백 효과, 견인 효과가 약한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위로 올라가면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확실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오늘의 고점을 만들었던 638 영역, 이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의미 있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 650 전후까지 열어두는 단기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래에서 내려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직전에 저점을 일단 이탈하게 되면 매물들이 오히려
조금 한 차례 더 아래로 나와서 620선까지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전히 코스닥, 코스피 모두 지수는 부담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에 치중하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종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이슈를 가져왔던 단기적인 어떤 자금의 쏠림 현상을 가져왔던 섹터들이 지금 현재 대선 섹터들이나 아니면 신규 상장 섹터들이나 SK 바이오팜과 관련했던 섹터들이 모두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알테오젠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다른 쪽으로 제약 바이오의 어떤 전이 현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개별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대로 움직이는 이런 자리인데 철저하게 지금 현재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2월 2일 단기 및 끝장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이고요. 파워로직스는 보호회로막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것은 뭐 제가 몇 번 이 시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삼성 SDI와 LG화학 주 고객으로 하고 있고 보호회로막 PCM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스마트 모듈을 담당하는 카메라 모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1분기부터 증가하고 있죠. 1분기에 148억, 2분기에 153억, 3분기에 171억. 그러면 점진적인 어떤 상승인데 주가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조금 많이 올랐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행보 수렴했다가 아래로 눌렸다가 다시 61선을 회복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과도한 이런 자리 아니냐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시장 흐름은 이러한 박스권을 강하게 빵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상단은 11,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겠고요. 9,900원과 9,600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9,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매수 공략을 하는데 이것은 굳이 뭐 꼭 단기로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이고 낙폭이 있었던 종목인데 거래가 최근 3일 동안에 지금 현재 잘 죽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가격이 10,000원대의 종가상으로 안 차가는 시장 흐름에서 속도를 붙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내일 공략하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원수산입니다. 자, 동원수산은 뭐 본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참치어가 이제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오징어 어획량도 그렇게 썩 좋은 이런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프랜차이즈 부분에서 가맹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도시락 프랜차이즈 사업이 조금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1분기에 49억, 2분기에 85억, 3분기에 28억을 냈습니다. 뭐 지난해 50억 정도가 났는데 그러나 이제 1, 2분기에 밑에 3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행보 수렴하는 이런 자리이고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종목의 경우에도 가격대가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이렇게 속도를 냈고 이런 쪽의 시장 대지열병과 관련해서 움직였다가 지금 이렇게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재차 지금 현재 10,000원선을 이렇게 넘었다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12,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12,000원까지 상단을 열어두시고
만 원과 1,200원 사이, 평단을 가능하면 만 원대에서 맞추시고요. 9,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단기 스윙 공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자, 오이솔루션은 5G 전문 업체이죠. 5G 중에서도 광트랜 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광트랜 서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5G의 그 흐름들이 중국이 이제 11월 1일부터 5G를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내년부터 그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양방향 트랜스서버 이쪽이 지금 현재 중국 쪽에 조금 이제 매출이 조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광트랜시버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1위의 기업이죠. 그래서 이 광트랜시버는 광통신 장치에서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주고,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그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쉬었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요 보시면 그 7만 원대 찍고 나서 연속적인 조정받고 최근 들어와서 고개를 살짝 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위로의 변화는 다시 이제 5만 원대에 안착하는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61선이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61선이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53,000원 이 자리를 단기 목표치로 두고 48,000원과 46,500원에서 매수의 포인트를 잡고 44,000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매수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ST큐브입니다. ST큐브인데, ST큐브는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올랐던 것은 그 기존의 면역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물질, SST003의 항체를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가 완전히 들어가서 살짝 무너졌다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다시 기록하는 모양인데요. 오늘 거래량이 처음으로 솟구쳤죠. 주가의 시장 흐름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그 2019년 2월 달에 28,600원에서 다이렉트로 하락하고 난 뒤에 지금 반등, 그 다음에 재차 하락해서 여기를 직전에 고점을 뚫었다가 다시 밀었죠. 3중 바닥 형태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기존에 지금 현재 면역 항암제를 극복하는 신약 물질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위로 움직일 수가 있다. 다만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공략이 너무 높게 떠서 나오면 그 자리를 따라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위로 올라갔을 때 14,500원, 14,500원 이상으로 가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14,500원대 전후라면 기본적으로 1차, 2차 매수를 해서 시가 영역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14,500원에서 13,2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시고, 손절 라인은 12,500원, 목표치는 16,500원으로 가져가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뜯는 것이고, 이 기대감으로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2,500원 손절 라인을 준수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아주 강력하게 뜨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가가 딱 나와서 시가 첫 번째 눌림목이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전후라면 아침에 공략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매수의 포인트를 오히려 후반으로 늦춰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지금 현재 그 지수의 움직임도 별로이지만 종목의 움직임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을 기본적인 명제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12월 달도 초반부터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투자 전략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도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 이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